자, 그 다음 계속 가봅시다. 음, 과목의 성격도 있을 거고요. 과목의 성격도 있을 거고, 강의하는 선생의 스타일도 있을 것이고, 법과목들은 말입니다. 법과목들은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개론이라는 과목은 기초라는 개념이 전혀 없어요. 부동산학과에 들어가서 부동산학 원론을 딱 만나면 그냥 이런 내용들을 학습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내용들은 부동산 원론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그런 경제 파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과목들이. 거기서 다 공부하는 것들인데 경제학 시간에요. 근데 개론은 지금 이 수요 공급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본적인 선행 학습을 좀 해야 되고, 그럼 이 지식을 가지고 1월 달에 좀 더 상향시키고 3월 때는 좀 더 상향시키고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강의하는 스타일상 그냥 11월 달이니까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들 아예 안 하는 거죠. 3월 달이나 5월 달에 가면 이제 방법이 없죠. 여러분들도 그만둘 수 없고 강의하는 입장에서 이제 그만 더 이상 물러날 수가 없으니 그때는 이제 해야 될 강의를 다 하는 거죠. 근데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11월 달, 12월 달 하는 내용들은 3월이 가고 5월이 가고 10월이 갔을 때 여러분들이 계속 그거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 시험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10월 마지막 주에도 이거 하고 있을 겁니다. 계속 이 문제 풀면서 이것도 외우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바로 끝내버리자고요. 끝내버리면 3월이 가고 5월이 갔을 때는 점점 편해지겠죠. 오늘은 처음 듣는 내용이니까 불편하게 다가올 거예요.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경험하게 되면 점점 익숙해지겠죠. 수업 시간에 한 번 하고 여러분들 복습할 때 두 번, 세 번 복습하고, 그럼 1월 달에 또 할 거니까 1월 달 또 하고 나면 또 두 번, 세 번 복습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쉬워질 거예요. 그럼 그다음부터 이제 문제를 만나서 답을 찾는 시간은 상당히 빠를 거라고요. 30초 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임에도 불구하고 계산 문제도 보여드리고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내용들도 좀 암기합시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갑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법칙으로 가봅시다. 자, 법칙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자, 법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곡선 하나만 이동하는 경우, 곡선이 둘 다 이동하는 경우. 근데 곡선이 둘 다 이동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전체 세분화시키면 법칙은 총 네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곡선이 둘 다 이동하는 경우는 세 가지 형태인데 오늘은 두 가지만 할게요. 나머지 한 가지는 1월 달로 넘깁시다. 나머지 하나는 조금 불편한 게 있어서. 자, 갑니다. 곡선 하나만 이동하면 가격도 변하고 양도 변하고 다 변했죠. 그럼 곡선이 둘 다 이동하면 하나는 안 변해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주택을 희망하는 사람이 100명이 증가했습니다. 주택의 공급량도 100채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가격은 어떨까요? 가격은 변함없겠죠. 수요가 증가한 것만큼 공급도 같이 증가를 했으니 가격은 변함이 없겠죠. 따라서 곡선이 둘 다 이동하면 가격과 양 어느 한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불변인지를 결정해야죠. 가격이 불변인지 아니면 양이 불변인지.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증가 감소가 아니라 같은 방향. 같은 방향이라는 말의 의미,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도 증가한 경우, 그럼 반대로 수요가 감소할 때 공급도 감소한 경우, 둘 다 증가하거나 둘 다 감소하거나 이렇게 되면 뭐가 불변? 가격이 불변. 근데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중에서 한쪽은 증가인데 다른 한쪽은 감소다. 반대로 움직이면 양이 불변입니다. 자, 그럼 이거부터 먼저 결정하는 거죠. 다시 여기까지 갑니다. 자, 칠판. 이리 와요.
책 두고. 자, 칠판 옵니다. 자, 두 번째 법칙입니다. 시작. 곡선이 모두 변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격과 양 중 어느 한쪽은 불변이더라. 가격이든 양이든 어느 한쪽은 불변이다. 근데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같은 방향으로 둘 다 증가했다. 둘 다 감소했다. 그럼 어느 쪽이 불변? 가격. 근데 반대로 움직였다 그러면 양이 불변. 유치한데 말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유치한데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가격이 불변해요. 근데 분명히 이런 거 하지 마자 그랬습니다. 기억 했다가 다음에 뭐 어디가 기억인지 몰라서 답을 못 찾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불변은 결정했죠. 그럼 한쪽이 불변이면 다른 한쪽은 변합니다. 그럼 다른 한쪽이 증가인지 감소인지는 뭘로 결정하느냐? 수요 곡선만 가지고 결정합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입증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조건을 이렇게 할게요. 이 조건을 잘 봐요. 그리고 법칙의 제목을 잘 봐요. 법칙은 지금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첫 번째,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모두 이동했다. 두 번째, 크기가 같다. 크기가 같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겁니다. 10%, 10%, 20%, 20%. 같은 크기로 이동했다고요. 자, 그러면 어느 쪽이 불변이라고요? 왜 가격이 불변이죠? 증가. 그러니까 증가냐 감소냐는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둘 다 증가하거나 둘 다 감소하면 가격이 불변. 그럼 가격은 안 변하고. 그럼 양은 변한다는 뜻이겠죠? 양이 증가인지 감소인지는 뭘로 결정하자고요? 수요 곡선만 가지고. 수요가 증가했다고 해서 양은 증가. 자,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증가니까 곡선은 둘 다 어디로 이동시키면 되죠? 우측으로. 새로운 균형점 찾으세요. 균형점 찾았습니까? 예, 가격 변하지 않네요. 양을 보세요. 자, 보세요. 그림을 그리는 게 쉽지 않다는 거. 그림 그리는 거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그림을 그린다고 전제해 보세요.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불변이 나오려면 기울기 똑같아야 돼요. 이 폭도 똑같아야 돼요. 폭은 동일한데 기울기가 약간 바뀌면 가격의 양이 다 변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걸 그림으로 그린다 미리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곡선이 둘 다 이동하면 한쪽은 불변이야. 둘 다 증가네? 그럼 가격이 불변이겠구나. 그럼 가격적으로 불변을 만들려고 노력하면서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림 그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5개의 지문이 이렇게 나왔을 때 언제 그림을 그려서 답을 찾을 겁니까? 그래서 그림 그리는 스타일은 안 된다는 것. 그래서 법칙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조건 제시합니다. 자, 조건은 두 가지 조건이 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곡선이 둘 다 이동했다. 두 번째 조건은 이동의 크기가 같다. 그럼 가격과 양 중 어느 한쪽은 변하지 않는다. 어느 쪽이 불변인지는 뭘로 결정한다? 증가, 감소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방향. 한쪽은 감소, 한쪽은 증가. 반대로 움직였죠. 그럼 어느 쪽이 불변? 양이 불변. 그럼 이제 가격은 변해야죠. 가격이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를 뭘로 결정하자고요? 수요. 수요가 감소니까 가격은 하락. 자,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봅니다. 수요가 감소하면 곡선은 어디로 가죠? 좌측으로. 공급 곡선은 우측으로. 균형점 확인하세요.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양은 불변이네요. 가격은 하락. 법칙 기억합시다. 다시 한 번 더요. 그래프는 법칙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그렸다가는 답을 찾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럼 법칙 다시 전체를 봅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곡선이 둘 다 이동했고 이동의 크기가 같고, 그러면 가격과 양 중에서 어느 한쪽은 변하지 않는다.
그럼 어느 쪽이 불변이지? 그럼 곡선들의 방향으로 결정한다. 증가다 감소다가 아니고 둘 다 증가하거나 둘 다 감소하거나, 즉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면 가격이 불변. 근데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면 양이 불변. 자, 불변이 결정되면 다른 쪽은 변해야죠. 그럼 다른 쪽이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뭘로 결정하자? 수요 곡선만 가지고. (1월) 달쯤에 수폭이라는 책이 하나 나올 겁니다. 밴드에 들어와서 학교 가신 분들이 글 올려놓은 거 혹시 보셨습니까? 밴드든 뭐 인터넷 공간에 보시면 누구나 다 그 수폭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수폭이라는 단어 그대로입니다. 수펄보라고 해서 제가 수폭이라는 말을 적었는데, 대략 한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책에 나온 지는. 사도 칼라로 나옵니다. 어떨 때는 볼륨을 한 100페이지 정도로 볼륨을 만든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올해 31회 시험 기준으로 했을 때는 볼륨이 170페이지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작업하는 중에 내년에 좀 더 페이지를 줄일 생각입니다. 현재 생각은 140페이지 정도로 줄일까 생각인데, 그 수폭이 안에서 100% 다 나옵니다.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 문제는 벗어납니다. 한 문제 정도는 벗어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나옵니다. 활자가 별로 없습니다. 다 그림으로 도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도식화되어 있어 지금 PPT로 보여드리는 그림들이 대부분 다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자료들을 밴드에 올려놓을 거예요. 지난주는 지금 밴드에 올려져 있습니다. 오늘 하는 내용도 수업 끝나고 올려놓을 테니까, 대신에 이제 이게 칠판에 쏘려고 하다 보니까 바탕이 금정색이에요. 출력하시면 잉크도 엄청나게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바탕이 검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시고, 출력하지 마시고 그냥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띄워서 보세요. 화면으로 띄워서 보시고, 필요하면 잠시 메모 좀 하시고. 전체를 다 메모하려고 하지 마세요. 방금 말했듯이 1월 달에는 책이 나올 거예요. 책 나오니까 그때는 여러분들 할 필요 없으니까. 자, 두 번째 법칙 잘 보고 이제 세 번째 법칙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세 번째 법칙입니다. 읽어볼까요? 수도, 역시 곡선은 둘 다 이동했죠. 근데 방금 두 번째 법칙은 뭐였죠? 크기가 같다 그랬죠. 이번엔 크기가 어떻다고요? 달라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는 가격도 변하고 양도 변하고 또 다 변해요. 곡선이 둘 다 이동하기는 했는데 수요 10% 증가, 공급 20% 증가. 수요는 10%만 증가하고 공급이 20% 증가하면 그럼 가격도 변하고 양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동그라미 1번처럼요. 수요 10% 증가, 공급 20% 증가. 그럼 뭘 선택하라고요? 공급 증가만 선택하라고요. 공급 증가만. 그럼 공급 증가만 선택하면 곡선 하나만 이동한 경우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일단은 이거는 잠시 구경만 하세요. 이동폭을 알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되는데, 이건 다음에 합시다. 지금 손대지 않을 거예요. 잘 봐요.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답이 안 나와요. 왜? 그래프를 그리면 풀변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알 수 없다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예 그림을 그렸다가 답을 못 찾아냅니다. 그림으로 입증해 드릴게요. 자, 조건을 잘 보세요. 첫 번째 조건은 곡선이 둘 다 이동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은 이동의 크기가 다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동의 크기가 큰 걸 찾으라고요. 그럼 뭘 선택했습니까? 공급 증가. 그럼 곡선 하나만 이동한 경우로 되돌아가 보세요. 공급이 증가하면 양은 증가, 가격은 하락. 자, 저렇게 나오는지 한번 그려봅니다. 둘 다 증가 우측으로 가는데 이동의 크기는 다릅니다. 균형점 확인하세요. 가격은 하락합니다. 양은 증가합니다. 곡선이 둘 다 이동하더라도 그 크기가 다를 때는 가격과 양은 다 변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크게 이동한 쪽만 선택한다. 이번엔 여러분들이 먼저 결정해 보세요.
가격은 하락. 그죠? 양은 감소. 뭘 선택하신 겁니까? 수요 감소. 수요 감소를 선택한 거죠. 그럼 수요 곡선만 이동한 모든 게 똑같은 방향. 감소니까 모두 다 감소가 나오겠죠. 자, 맞는지 확인합니다. 균형점 확인하세요. 가격은 하락하고 양은 감소하고. 네. 여러분들은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내용을 안 하는 이유가 지금 처음 접하는 내용인데 마지막 걸 하면 상당히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뒤죽박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게 잡히고 난 다음에 마지막 거 정리할게요.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는데 이제 지금은 같이 해버리면 앞에 했던 내용들하고 막 섞여버려요. 뒤죽박죽 되면 안 되니까. 자, 법칙은 총 3가지를 좀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법칙은 2가지입니다. 곡선 하나만 이동하는 경우, 둘 다 이동하는 경우인데 둘 다 이동하는 경우의 형태가 여러 개가 있다고요. 그중 우리는 2가지였어요. 곡선이 둘 다 이동하되 이동의 크기가 같다, 이동의 크기가 다르다. 같으면 어떻게 된다? 이동의 크기가 같으면 가격과 양 중에서 어느 한쪽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느 쪽이 불변인지는 어떻게 결정한다? 표현을 바꿔볼게요. 가격이 불변이다. 가격이 불변이다. 그러니까 뭐 뜻하는 얘기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했다. 둘 다 증가했든지 둘 다 감소했든지. 자, 그 다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중에서 자, 연습 한번 해봅시다. 사례를 한번 제시해 볼게요. (1, 2, 3, 4에서) 가격과 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결정하세요. 이게 수능 문제였습니다. 수능에 3점짜리로 배정되었던 문제입니다. 수능에서 나왔을 때는 이 4개 중에서 2개만 물었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결정해 보세요.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만난 거고 3번 같은 경우는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가 만난 경우죠. 그랬을 때 가격과 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막둥이들, 수능 세대 막둥이들 시험 볼 때 나왔던 문제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프 그리면 한참 그려야 되고 법칙 기억하면 딱 10초짜리 문제입니다. 동그라미 1, 수요 증가, 공급 증가. 근데 방금 우리가 했던 건 2가지였죠. 10% 10% 증가든 10% 20% 증가든. 근데 아무런 말이 없죠. 일단 10% 10%라고 전제하고 가는 거예요.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자, 근데 이제 다음에는 우리 다른 거 할 거예요. 자, 1번. 곡선이 둘 다 이동했고 둘 다 10% 10%라는 전제니까 어느 한쪽은 불변. 어느 쪽이 불변인지는 어떻게 결정한다고요? 오케이. 곡선들의 이동 방향. 증가, 증가. 어느 쪽이 불변? 어느 쪽이 불변? 가격. 가격 불변. 그럼 양은 변해야죠. 증가하든지 감소하든지. 뭘로 결정하라고요? 수요. 수요가 증가니까 양은 증가. 자, 2번 가봅시다. 먼저 결정해 보세요. 자, 첫 번째 곡선이 둘 다 이동했다. 그럼 한쪽은 안 변한다. 어느 쪽이 불변인지는 뭘로 결정한다? 곡선들의 이동 방향. 한쪽은 증가, 한쪽은 감소. 그럼 어느 쪽이 불변? 어느 쪽이 불변? 양이 불변. 아니요, 지금 끝내자고요. 이거 지금 개념 정확히 안 잡고 댁에 돌아가시면 뭔 말인지 몰라요. 자, 보세요.
우리 반에서 우리 강의실의 가장 형님인데 답을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모르는 막둥이들이 있다면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형님도 알고 있는데. 방금 대답을 했는데 뭐 모르기는요. 찍은 거예요? 자, 가격. 그럼 가격은 상승하든지 하락하든지 변해야죠. 상승인지 하락인지 뭘로 결정해라고요?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은 상승 이렇게. 자, 3번 먼저 결정해 보세요. 곡선이 둘 다 이동했는데 방향이 다르다 그러네요. 방향이 다르죠. 하나는 감소고 하나는 증가니까. 그럼 어느 쪽이 불변? 그럼 이제 가격은 변해야죠. 가격이 상승인지 하락인지를 뭘 보자고 했죠? 감소니까. 자, 4번 결정하세요. 4번 결정하세요. 결정해요. 빨리 해요. 주변 얘기 듣지 말고. 곡선이 둘 다 이동. 그죠? 감소, 감소. 그러면 가격과 양 중에서 어느 한쪽은 불변. 어느 쪽이 불변? 가격. 왜 가격이 불변이죠? 곡선들이 같은 방향으로. 증가든 감소든 같은 방향일 때는 가격이 불변. 그럼 양은 변해야죠. 양이 증가인지 감소인지는 뭘로 결정해라고요? 공급을 보는 게 아니라 수요만요. 예, 이게 수능 문제였습니다. 수능에서는 이 4개 중에 2개가 나왔습니다. 그 2개가 뭐였는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칙을 기억했다면 이런 문제는 그냥 10초 안에 끝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익숙해져야 돼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뭔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인강으로 몇 번 들으세요. 한 2번 정도 듣고 나면 편할 겁니다. 그렇죠. 법칙은 암기해야죠. 예. 아니면 그래프를 그리든지. 그래프가 쉬울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답 못 찾아냅니다. 그래프 답 못 찾아낸다고요. 그래프로 그리면 절대 불변이 나오지가 않아요. 불변이 나오려면 여러분들 진짜 자를 재서 크기를 똑같이 그려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씩 보기 때문에 그래요. 수요가 감소하니까 가격은 내려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예. 곡선이 둘 다 이동했을 때는 두 가지를 동시에 놓고 따지는 거지. 하나 가지고 하나 결정하고 하나 가지고 하나 결정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대체로 그래서 많이 틀려요. 수요 감소, 공급 감소 놓으면 수요가 감소했으니 가격 하락. 공급이 감소니까 양은 감소. 이렇게 해서 많이 틀린다고요. 그렇게 많이 틀리니까 출제자도 그렇게 출제를 잘해요. 곡선이 둘 다 변했을 때는 결합을 시켜야죠. 그래서 앞서 법칙을 기억하라고 한 겁니다. 법칙을. 곡선이 둘 다 이동했을 때는 둘을 결합시켜서 결정을 해야지 하나 가지고 하나 결정하고 하나 가지고 하나 결정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수요가 감소했다. 그럼 가격은 하락이고 공급이 증가했다. 양은 증가고. 그런 불변이 영원히 안 나오죠. 곡선이 둘 다 이동했을 때는 그 둘을 결합시켜서 결정하는 거지 하나씩 결정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법칙을 딱 기억해요. 곡선 하나만 움직였다. 그러면 가격과 양이 다 변한다. 곡선이 둘 다 이동한다. 일단 원칙은 곡선이 둘 다 이동한다. 한쪽은 안 변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인 거죠. 근데 이제 곡선이 둘 다 이동을 하되 크기가 같으면 어떻게 될까? 크기가 다르면 어떻게 될까? 또 이 크기를 알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 10%인지 20%인지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할까? 막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물어봐요. 자, 이게 균형점의 이동이었습니다. 오늘 정리가 안 돼도 앞으로 시험까지는 상당히 많이 남았으니까 1월달이든 3월달이든 언젠가는 알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자꾸 미루지 말자고요. 그럼 1월달에는 또 3월달로 미룰 거 아닙니까? 3월달에는 5월달 되면 알겠지. 이렇게 미루면 안 된다고요. 처음 접하는 거는 무조건 그때 끝내버리자고요. 필요한 거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니까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수요 공급 파트 이제 문제
문제 한번 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자, 블랭크 한번 채워보세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틀리고 실수하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 수요 증가죠. 수요 증가, 그러면 가격 상승. 공급 증가죠. 그럼 양은 증가. 이렇게 결정한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곡선이 둘 다 이동했을 때는 둘을 믹스해서 답을 찾아가야죠. 자, 이번 문제는 조건이 뭐죠? 첫 번째, 곡선이 둘 다 이동했다. 두 번째, 크기가 같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던가요? 가격과 양 어느 한쪽은 안 변한다. 근데 어느 쪽이 불변인지는 어떻게 결정했죠? 그렇죠. 곡선들의 이동 방향 둘 다 증가죠. 그럼 어느 쪽이 불변? 가격. 그럼 가격은 일정 또는 불변. 그럼 양은 변해야죠. 증가인지 감소인지 뭘로 결정하자고요? 수요만 가지고. 자, 하나 더 결정해 보세요. 1번 문제와 2번 문제가 뭐가 다른지를 잘 보면서 결정하세요. 1번 문제와 2번 문제의 공통점? 그렇죠. 곡선이 둘 다 이동했다. 차이점? 이동의 크기. 오케이. 그렇게 인지하시라고. 그래야 답을 빨리빨리 찾아내죠. 그럼 1번과 2번은 분명히 다르죠. 2번처럼 나올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크게 이동한 쪽만 선택. 그럼 이 경우 뭘 선택하신 겁니까? 수요 증가. 그럼 얘는 아예 없는 걸로 본다고요. 공급은 아예 없는 걸로 보시라고. 수요 증가. 그럼 전부 다 증가. 꼭 상승이라고 표현 안 해도 괜찮아요. 실제 시험도 그냥 증가라고 나오기도 해요.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3번도 조건은 두 가지다. 그죠? 첫 번째, 곡선이 둘 다 이동했다. 두 번째, 크기가 다르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자고요? 큰 쪽만 선택하자. 그럼 뭘 잡으신 겁니까? 공급 증가. 그죠? 증가까지 와야죠. 그럼 공급 곡선만 이동했을 때는 어느 쪽을 먼저 결정하기로 했습니까? 가격이면 양입니까? 양을 먼저 결정하자 그래요. 공급이 증가니까 양도 증가하겠죠. 공급 증가하면 양은 증가. 그러면 가격은 하락.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자, 기출문제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던 게, 여기서는 기출문제를 별도로 언급 안 했습니다. 이유가 이 지문들이 전부 다 기출 지문들입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모든 조건들이 다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보시고 파악하세요. 자, 지금 이제 대답을 조금씩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답이 바로 나오겠는지. 그러니까 법칙이 익숙하지는 않지만 어렵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과 불편한 것은 다른 겁니다. 어려운 것은 자연과학들이 어렵죠. 천문학이나 물리학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고, 사회과학은 어려운 게 아니라 처음 접하니까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두세 번 반복하면 당연히 내 걸로 다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계속 보시고 내 걸로 암기하고 숙지해야죠. 자, 여기까지. 자, 부동산 정책은 잠시 후에. 그래프를 그리면 안 되겠다는 것은 지금 인식하고 계십니까? 절대 안 돼요.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요. 도움될 게. 근데 왜 개론책에는 그래프가 많이 있어요? 그럼 그 교과서에 있는 그래프는 어디에 사용하느냐?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이 너 요새 뭐하니? 그러면 그때 보여주세요. 용도는 딱 그 용도밖에 없습니다. 아씨, 요새 나는 이런 거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다른 분들이 아무 소리 안 할 거예요. 자, 법칙 한 번만 더 구경하고 쉬었다 합시다. 자, 마무리합니다. 이 법칙이 익숙해져야 돼요. 첫 번째,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중에서 곡선 하나만 이동했다. 그럼 가격도 변하고 양도 변하고 다 변한다. 근데 수요곡선만 이동했다. 모두 다 같은 방향. 수요가 증가하면 다 증가, 감소면 다 감소. 공급곡선만 이동하면 가격과 양은 반대로 변한다. 단 양을 먼저 결정하자. 자, 하나 숙지. 그리고 그래프는 보면 안 돼요. 필요 없어요. 수업 시간에 딱 입증한 걸로 끝.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걸 보셔야죠. 그러니까 법칙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걸 넣게요.
단. 이걸 외우지는 마세요. 그럼 4개를 외워도 불편하니까 이런 거 외우지 말고요. 답 찾는 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복습할 때 그렇게 보시라고요. 자료 펜더에 올려놓을 테니까 핸드폰에 다운받든 컴퓨터에 다운받아서 2가지를 법칙 보고 이 문제 풀고 이렇게 2가지로. 자, 2번째 법칙요. 이번에는 곡선이 둘 다 이동했다. 근데 크기가 같다. 2번째는 크기가 다르다. 3번째는 크기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다음에 하자고요. 자, 그러면 곡선이 둘 다 이동을 하고 그 이동의 크기가 동일하다면 가격과 양 어느 한쪽은 변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먼저 곡선이 둘 다 이동하고 이동의 크기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이 풀변인지를 빨리 찾아야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 풀변인지는 뭘 보시기로 했습니까? 곡선들의 이동 방향, 증가냐 감소냐 이거. 첫 번째, 같은 방향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이동했다 이러면. 자,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빨리 파악해요. 같은 방향, 반대 방향이라는 말의 의미가 증가다, 감소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 한쪽이 불변이면 다른 쪽은 이제 변해야죠. 다른 쪽이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뭘로 결정하자? 수요 곡선만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조건들이 잠시 해보기로 하고요. 자, 그 2번째 법칙하고 비교하세요. 공통점은 곡선이 둘 다 이동했다. 근데 차이점은 그 크기가 다르더라. 이럴 때는 가격도 변하고 양도 변하고 다 변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했죠? 크게 이동한 쪽. 수요는 10% 변했고 공급은 20% 변했다면 공급을 잡아야죠. 그럼 곡선 하나만 이동한 경우하고 결론이 동일하게 나온다고요. 4번째 거는 다음에, 지금 손대지 않는 걸로. 자,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학습하는 거예요. 법칙 기억하시고 사례 보시고. 시험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요. 지금 11월, 12월에 하는 내용들은 무조건 시험 문제들입니다. 시험 문제들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출제되는 것들만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내용이 어렵다, 쉽다를 가지고 지금 강의의 기준을 잡은 게 아니라 반드시 출제될 것. 내년 10월 마지막 주에도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보면서 하고 있을 것. 그 애들을 미리 지금 여유 있을 때 해두자고요. 그럼 앞으로 3월이 가고 5월이 가면 점점 편해질 테니까. 자, 정리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